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거를 뭐 달러로 환전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라고 할 때 할 걸. 예, 라고 할 때 할 걸. 예, 매일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달러 투자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 사실 달러 투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환 이걸 그냥 환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주식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을 역사적인 그래프를 쫙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쫙쫙 피레침이 쏟는 데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IMF죠. IMF 때 그리고 경제 대공황 때 금융위기 때. 나라가 위태위태 할 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왜?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지금 뭐 별다른 사건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거의 경제 대공황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저출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우리나라의 국력이 좀 약해지면 환율은 오르게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국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좋죠. 그러면 저희도 좋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아니다. 혹은 난 그래도 안전자산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투자에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가장 골칫덩이가 바로 세금이거든요. 맞아요. 예. 뭔가를 샀다가 이득을 내서 팔면은 무조건 다 세득을 떼게 돼 있어요. 세금을 내죠. 예, 뭐 길거리에 뭘 주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금은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배당소득세라는 걸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낸다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죠.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도 뭐 계속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낮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국내 지금은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하시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한테 후원을 조금 해주셔도 저희는 감사하게 받을 거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죠. 1년에 250만 원 초과되는 그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합니다. 맞습니다. 과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보유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이 따라 붙는데 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다. 이게 좀 사기적인 겁니다. 비과세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00원에 만약에 1달러를 샀는데 1,300원에 팔면은 여기 30%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높을 때는 보통 경제가 불안할 때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높을 때 이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시세 차익을 내면은 다른 자산들은 가격이 싸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플러스를 얻고 그 비과세를 받고 수익 실현을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줍줍을 하든 뭐 주식을 줍줍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달러는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달러 투자 방법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현물 보유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집에 갖고 있는. 네, 집에 갖고 있는. 사실 이거는 전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잃어버리면 어쩔 거야. 그죠.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현물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이 달러를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조금 체크를 해봤고, 자, 대표적인 게 이 네 개죠. 달러 예금, 달러 적금, 그리고 달러 ETF와 외화 IP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 가서 드는 거고, 이거는 증권사, 증권사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예금과 적금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이 목돈이 갖고 있다. 목돈을 지금 돈이 갖고 있다. 예, 지금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굴리고 싶은데 어디다 넣을까? 이거는 예금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목돈의 달러가 갖고 있거나 혹은 지금 원화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 있는데 난 지금 달러를 바꿔가지고 당장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금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내가 나중에는 달러를 천천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금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돈이 많다, 예금, 그리고 모아갈 거다라고 하면 적금 상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은행별로 원래는 쫙쫙쫙 해가지고 예쁘게 표로 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네, 제가 뭐 신한도 가봤고 국민은행, KB도 가봤고 뭐 IBK. 예, IBK도 가봤고 하나도 가봤고 여러 가지를 가봤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그냥 드시면 하셔도 예, 무방하다. 무방하다. 그래서 이건 은행마다 상품마다 너무 이율과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은 그냥 아무데나 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반대로 이제 포커싱 되는 상품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환테크 적립 예금은 70% 환율 우대예요.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상품 특징 해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좋은 투자다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본인의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신기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썸데이 외화적금이라고 이거 저는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썸데이 외화적금이라고 이거를 보면은 적금을 드는 거예요. 1달러부터 이제 차곡차곡 계속해서 모아가는 예, 모아가는 건데 이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지를 할 때 외화 체크카드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외화 체크카드는 우리 그 외국에 가가지고 체크카드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외화. 네, 여기에 이제 대신에 달러가 있는 거죠. 외화 체크카드에 입금을 하면은 우대를 해주는 네,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뒤에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1년 동안 꾸준히 든 다음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체크카드를 뚫어 놓으시고 우대를 받으셔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본인 목적에 맞게 하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들어가셔서 그 외화 상품을 보시고 목적에 맞게끔 내가 큰 돈을 있으면 예금, 없으면 적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외화 RP인데 사실 저희는 이걸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그 예적금의 장점과 ETF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 외화 RP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링크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이걸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은 꼭 보세요.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일 4.3%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매일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동안 뭐 잘 못 빼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못 빼죠. 예, 중도에 해지를 하면은 뭐 아예 못 받거나 혹은 조금만 받고. 예, 조금만 받거나 5%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면 1%만 준다든가 이런 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2일만 투자를 해도 이 2일치에 대해서 4.3%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3%의 이일치. 예, 네. 이 연수익, 연이죠. 연 4.3%니까. 연 4.3%니까 뭐 여기서 365 나누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언제 쓸지 모르겠어.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냥 RP 사시면 됩니다. 이율도 예적금이랑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안 나요. 예, 크게 거의 안 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걸 사시면 훨씬 편하다. 이걸 판매하시면 2일 뒤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2일 뒤에 그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현금화하는 시간이 조금 길다. 그것뿐이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화 RP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 댓글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ETF인데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아니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이 두 개가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은 가치가 얘네의 이제 ETF 연동되는 거. ETF의 가치도 올라가는 달러 연동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ETF 달러 ETF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에 연동이 되지만 투자 상품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환해된 환차익은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환차익이 아니에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가 되는 상품이에요. 아, 이런.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달러를 계속해서 모았어요. 달러 ETF를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세 들어갑니다. 과세가 들어간다. 예, 과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달러 ETF를 그럼 왜 사느냐? 사실 뭐 특정 상황이 아니면 달러 ETF를 사는 것보다 외화 RP를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근데 달러 ETF에 사기점이 있습니다. 맞아. 자, 사기점이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 굉장히 사기적인 그런 게 있죠. 자, 왜 그러냐? 연금 계좌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맞아요. 달러 ETF를 사는데 내가 그 연말정산에서 600만 원까지 15% 페이백 하거든요. 4,500만 원 그 소득이 넘으시는 분들은 12%. 그래서 연말정산에 내가 이제 600만 원을 1년에 600만 원을 달러 ETF를 샀어요. 연금 계좌에서. 네. 그러면 72만 원을 줘요. 근데 환율이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이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화 RP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4.5%, 4.3%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시세 차익은 없고 여기서 이자만 4.3% 얻는 거니까. 근데 1,000원에서 1,00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금 상품은 600만 원에 72만 원 받은 거니까 수익률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는 환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화 RP를 사거나 뭐 예적금을 할 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수료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ETF를 사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적어요. 수수료가 적죠. 예, 그렇죠. 수수료가 굉장히 적기 매우 때문에, 적어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환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동성이 굉장히 간편하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ET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TF 자체에 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나가긴 하는데 제가 지금 뭐 뒤에 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달러 ETF가 왜 연금 계좌에 사기냐. 그래서 1번이 지금 이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2번으로 연금 계좌는 어차피 비과세입니다. 네, 연금 계좌는 어차피 비과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수익을 내셔도 그 만기 시에 55세 수령할 때 전까지는 비과세라는 사기적인 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버시면. 그래서 여기서 달러 ETF를 하기 좋다.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 계좌다. 일반 계좌면은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RP가 훨씬 낫죠. 외화 RP가.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당연히 ETF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죠? 연금 계좌라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56세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셔야 됩니다. 만학도 만학 홀리데이. 56세에 이제 호주에 가서 딸기 농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자금 목적에 맞게. 맞아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뭐 당장에 뭐 달러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목적으로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할 거고 뭐 55세 이후까지도 나는 쓸 돈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해외 주식을 하는데 당장에 지금 주식이 너무 비싸서 못 사.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RP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1년 뒤에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외화 예적금이 좋습니다. 예적금 추천. 외화 예적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상황에 맞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정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달러를 모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환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RP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계속 한 번에 오르거나 쭉 내리는 게 아니라 보통 요동을 치거든요. 그렇죠. 요동을 치는데 만약에 본인이 예적금을 가입을 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이미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뭐 예를 들어 1,300원일 때 적금을 해지했다가 1,000원일 때 다시 들었다가 1,200원일 때 해지했다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외화 RP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면 RP를 매도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4.3% 이자 수익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또 들고 있다가 달러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RP를 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RP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증권사 환전 이벤트. 이거를 참여하신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증권사마다 그 사이트에 가면은 네, 사이트에 가면은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벤트라는 창이 있거든요. 이벤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통. 탭이 있어요. 근데 해외 주식 앱이죠. 네, 해외 주식 앱 같은 경우는 이게 외화 RP니까 해외 주식 앱에서 있을 텐데 해외 주식 앱에서 보면 이벤트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환전 이벤트라는 게 무조건 있어요. 환전 수수료 우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90에서 95%까지 우대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 지인 중에 이거를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지금이라도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같이 환전을 했는데 10원 차이가 났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환율보다 10원이 더 비싸게 환전된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둘 다 지금 1,300원을 보고 환전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1,303원에 환전을 하는데 그분은 1,315원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테크를 하는데 여기서 까이고 시작하면 환테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테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 까인 거. 네, 1% 까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환전 이벤트 참여를 무조건 하셔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신규 가입 혹은 뭐 1년 이내 계좌, 휴면 계좌. 네, 휴면 계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쓰는 증권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안 되네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냥 다른 증권사로 가셔야 돼요. 이게 워낙에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고 나는 연금 계좌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ETF 상품을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고,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좋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희도 연금 계좌는 ETF 저 같은 경우는 ETF로 연금 계좌에서 이제 주식은 못 사겠다. 그럼 이자라도 받자 했을 때 ETF를 쓰고 있고 맞아요. 이제 개인 계좌인데 주식은 못 사겠다. 그럼 RP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 이벤트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게 주식 못 살 때 이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 차이에서 저희가 막 찾아보다가 나온 거니까 맞아요. 달러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환율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제 원화 가치가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한 번쯤 다시 복습을 하면서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귀찮은 게 몸에 좋으니까. 맞아요. 네, 귀찮더라도 환전 이벤트 참여하시고.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연금에서 네, 가입하시고. 좋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만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